자, 저번 주에 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죠? 처음 오셨죠? 예. 처음. 또 처음. 처음에 오신 분들은 어떤 걸 보고 오셨어요? 팟캐스트. 아. 목소리랑 똑같나요? 어때요? 목소리 똑같아요? 예. 예, 엊그제 염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가 지금 하얘었거든요. 예. 혹시 저번 주에 강의는 들으셨죠? 즐거운 명도. 들으셨나요, 혹시? 즐거운 명도 팟캐스트에 올려놨는데.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지금 명도가 보니까 세 타임을 해놨더라고요. 즐거운 명도하고, 오늘 하는 게 주는 명도하고 주지 않는 명도죠? 예, 주는 명도와 주지 않는 명도다. 그 다음에가 보니까 다음 시간이 명도 확인서하고 뭐 기타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명도라는 것을 굉장히 최고의 과정에서도 명도는 대개 3시간을 투자합니다. 3타임. 그러니까 80분씩 3타임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런 때 이제 수많은 질문들을 오가죠. 질문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주는 명도하고 주지 않는 명도에는 여러분들의 약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차지하는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들 많으시죠? 궁금증도 많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편하게 질문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도는 일반 투자자가 가장 겁내하는 장소가 명도죠, 사실은. 그래서 말하는 법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의 원인을 저번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번에 그런 걸 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팟캐스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즐거운 명도에 이제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었습니까? 무지였다.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내가 사놓은 집을 찾아서 가서 초인종을 누를 때 혹시 용문신을 하거나 호랑이 문신을 한 형님이 있으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뻐할 때는 낙찰돼서 박수 칠 때가 가장 기쁘죠. 그죠? 네. 가장 기뻤다가 집에 가서 그날 낙찰 받아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야 엄마 나 이제 뭔가 성공할 것 같아. 이제 새로운 길을 뚫은 것 같아. 그거 다 좋아라 하다가도 정작 잔금길이 다가오고 명도길이 다가오면 왠지 안 가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야 요즘 뭐 어떻게 좀 잘 처리되고 있냐? 라고 하면 말을 좀 안 하고 싶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 다운이 되는 영역이 이제 명도 시점이 오죠. 그 원인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큰 원인은 무지에서 온다. 예. 그럼 뭐에 대한 무지일까요? 뭐에 대한 무지? 번지를 몰라서? 집을 사놓긴 했는데 찾으러 가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아니면 내 차가 고장이 나서 걸어가는데 좀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원인이 왔죠. 그래서 뭔가 더 큰 무슨 공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항상 무지하면은 공포심을 생깁니다. 항상.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주사를 기피할 때 또는 이제 어떤 애들이 이렇게 귀에다가 요즘에 이렇게 감기 걸리면 귀에다 이렇게 하죠. 그런 거, 귀가 부었는지 염증이 있는지 볼 때 막 그냥 학을 떼면서 놀래죠. 또는 이제 치과에 가서 소리만 나면 어떻습니까? 또 겁낸다, 이게. 그죠? 그거는 그 어떤 소리들 자체가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니까. 무지해서 공포가 오는 겁니다. 그럼 명도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공포심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모르는 데서 오죠. 그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집에 이제 용이나 호랑이가 살 줄로 착각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낙찰 받아놓는 이 집에서 저 사람이 평생 살면서 안 나가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이유들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쩌지? 옛날에는 그런 해코지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옛날이죠. 한 70년대 저희 그 부모님이 했었던 경험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여인숙을 하나 낙찰을 받은 거예요. 70년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기 때. 그래서 여인숙을 받았는데,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소유자하고 소유자의 친인척들하고 가족이 한 7, 8명이 집을 오는 거예요. 이거 토해내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 집에. 예. 앉을 자리가, 여기야. 요 앞에도 있고요. 예. 네, 좀 지나가시죠. 네. 그래서 보통 한 7, 8명 정도가 집으로 들이닥치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 당시에는 호가 경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은, 이 법원 앞에서 법대가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사건 번호 뭐에 응찰할 사람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사람이 나 2억 500, 2억 1000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호가라고 하죠. 부를 호자죠. 가격을 부르는 경매, 호가 경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가 경매의 어떤 단점은 뭘까요? 단점. 공개된 거. 단지 공개돼서. 예를 들면은 제일 앞에 있는 그 용문신한 형님이 나 2억 그러면 2억 이상 부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호가 경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이렇게 자 시작합니다 딱딱딱 하면 막 이렇게 탁 들었다 하죠. 티켓을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올라가죠. 이제 그 미술품 경매는 워낙에 고가의 경매이기 때문에 양아치들이 못 들어오죠. 돈에 의해서 시장이 통제되죠. 그죠? 있는 놈들만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저런 이제 일종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호가 경매 해버리면 진짜 양아치들 판국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법원에서 경매 진행할 때, 이렇게 그 입찰 전에 조직에서 노리는 물건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사건 번호 뭐는 응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도 안 걸려. 그죠? 2분도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이 독식 구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 같은 시기에서도 명도가 그렇게 치열하게 와도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비밀 입찰이죠. 그래서 봉투에 몰래 써서 집어넣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응찰하고 얼마를 썼는지를 아무도 몰라. 봉투를 텄을 때만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쫓아오는 행위들이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수를 안 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낙찰이 되면 당연히 내가 나갈 거를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입찰이 경매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있다가 1차 기일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상태에 이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옛날에 또 어떤 분이 있어요. 그 무료 수강을 할 때 이제 자기 경험담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옛날에 하나 낙찰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명도하러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주인이 시카를 들고 와가지고 한 걸음만 더 들어와라 죽여버린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이제 협박받은 그 강한 기억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입찰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낸 거예요. 잔금을 안 내고 그 뒤로부터는 야 이거 경매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딱 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경매가에서 떠났죠. 그러고 나서 한 8, 9년 있다가 이제 비로소 다시 한번 와가지고 경매를 배우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라는 것은 어찌됐든 도매 시장이고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명도라는 어떤 두려움증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잠깐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죠? 벗어나게 되니까 남들은 다 그 사이에 돈 벌 때 실컷 떠나 있다가 또 혹해서 또 한 번 오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칼로 협박받아서 쫓겼지만 이제는 몽둥이로 협박받거나 들어오면 약을 먹고 죽겠다 그러면 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돈 보따리의 기준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좋은 명도 대상자를 만나면 돈을 벌고. 그죠? 자기 비위에 안 맞는 명도 대상자를 만나면 또 돈을 버는 인연이 끊기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항상. 메뚜기처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이 명도라는 거는 분명하게 극복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첫째, 이제 명도가 들여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명도가 쉬운 물건을 고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명도가 쉬운 물건은 나도 고르지만 누구도 고릅니까? 남도 고른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올라가고 먹을 것은 짜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가서 야 경매 그거 별거 아니대 라고 얘기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를 잘하게 되면은 경쟁자가 적은 물건에 도전을 하게 되죠. 명도가 복잡한 거를 선호하게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하고 명도 실력은 비례한다. 명도 실력이 높을수록 돈도 커진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명도할 때 생기는 이 두려움증 중에 하나가 무지였는데, 그럼 어떤 무지냐? 여기에 이제 용문신한 형님이 살 거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무지에 대한 공포는, 알고 나면은 공포가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가 경매를 개시합니다. 경매를 개시할 때 통상 3개월, 4개월 동안 이자를 어떻습니까? 연체한다. 그죠? 이자를 연체하면은 1개월만 연체해도 은행에서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나요? 옵니다. 전화가 한 번 오기 시작하면 3일 있다 또 와요. 그 다음 또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이로제가 걸리죠. 그래서 통상 이자를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연체하면 은행에서 경매를 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한 서너 달쯤 돼서 은행에서 경매를 치기 전까지 통상 이자를 연체하면 이때부터 갑작스럽게 연체해지고 재정이 악화됩니까? 이전부터 재정이 악화됩니까? 이전부터 악화되죠. 그래서 본인은 알아. 아이고, 나 이자 못 줄 것 같은데 하다가 못 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돈이 덜 들어오면은 즉시 합니까? 돈이 안 들어온 몇 개월 있다 합니까? 즉시 알기도 하고 미리 알기도 해. 그래서 부부싸움이 미리 생기죠. 그죠? 집안 내에서 싸움이 생기는 시점은 통상 여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가 체납이 돼서 하나, 둘, 셋 할 때는 다툼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어지럽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괴롭죠. 그러면서 경매 나갔는데 하다 경매가 딱 쳐지죠. 그래서 집행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체념 단계에 좀 접어들죠. 누구나 가족들이. 그 다음에 그 긴 기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가죠. 그럼 그 사이에 평온하게 놔두나요? 은행에서 계속 들볶나요? 들볶습니다. 자, 은행에서만 들볶나요? 법원에서 누가 오죠? 집행관이 오잖아요. 집행관이 와서 하는 게 뭐죠? 뭘 합니까? 잘 사시냐고 물어보나요? 뭘 하죠? 말을 해, 말을. 집행관이 뭘 하죠? 조사. 매각물건 조사, 현황 조사. 이런 그 서류들 있죠? 그런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만나서 뭐 이런 현황도 조사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초인종을 한 번 눌러요? 여러 번 눌러요? 여러 번 누르지. 그러니까 가끔 보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몇 번 방문하여 3회 이상 방문하여 뭐 자료도 쪽지도 남기고 뭐 또 하였으나 추후 연락이 없어서 뭐 이러면서 폐문 부재 이렇게 써놓죠. 그런 행위들을 그래도 한 두어 번은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대해서. 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감평사를 투입을 하죠. 법원에서. 그럼 감평사가 와서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시세조사도 하고 뭣도 만나고 여기에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도 만나봅니다. 주로 경매 사건에는 흔하지 않는데 공매 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임차인 조사를 심도 있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임차인의 전입신고하고 임차 보증금 또는 임차인을 만나서 면담했던 내용들이 공매 감정평가서에는 가끔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좀 얼레벌레 하죠. 왜냐하면 얘네가 있으니까. 집행관이 있으니까 굳이 감평사가 일을 많이 안 하는 경향도 있지만 공매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좀 조사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고 또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수차 뭘 보냅니까? 송달을 보냅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오죠? 우체부가 온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경매가 진행되면은 손님이 계속 와. 그죠? 잔치상처럼. 잔치상 새로 놓으면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뭐 집행관 오죠, 감평사 오죠, 우체부 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아까 뭐가 처음에 오는 게 은행에서 전화 자주 오죠. 대인관계 폭이 폭넓게 넓어집니다. 경매를 당하면. 굉장히 기존에 없었던 인간관계들이 막 형성되면서 되게 친해져. 자, 그러면 이렇게 대인관계, 그렇죠. 사람들도 보면 집에서도 손님이 자주 오면 집에서 짜증을 내고 싸우잖아요. 왜 자꾸 불러들이냐고.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차 기일이 가고 2차 기일이 가고 3차 기일이 가는데 통상 1차 기일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떨까요? 마음이 계속 상처를 받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가야 돼. 이제 이 집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끊겼다라고 인식을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기일 때 가보면은 몰래 와서 봅니다. 이걸 누가 사나 안 사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 그 그룹에서 입찰 현장에 딱 가보면 분명히 조금 얼굴이 다크서클이 더 있는 사람은 보러 온 거야. 보면 알아. 투자자들은 다크서클이 있을 리가 없죠. 얼굴이 반질반질하면서 눈에가 막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막 뭔가를 이루고 있어. 두리번거려. 그죠? 우리가 짐승들도 먹잇감 찾을 때 두리번거리잖아. 근데 먹잇감 안 찾을 때 근심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보면 알죠. 1차 기일 때. 그래서 1차 기일 때 낙찰이 안 되면은 사람들은 통상 휴 이런단 말이죠. 휴. 근데 저런 현상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휴 하는 거. 틀린 거다. 사실은 이때 누군가가 사주는 게 최고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경매를 당한다면은 분명히 1차 기일 때 누가 사주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이해되십니까, 다? 예. 그래야 비청산하고 남은 거 있으면 내가 가져가니까. 근데 통상 주인들은 그래. 이상하다. 그죠? 1억이 8천 돼버려서 2천이 주는데 한 달 꼴랑 살아봐야 어디 가서 살아봐야 그 집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하게 한 달 더 산다는 이유로 2천만 원 손해봐도 좀 이상하다.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미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맨정신에서는 휴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미쳤다 그러지. 그러나 이미 이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휴가 되는 거예요. 2차 기일 때는 와보는 사람도 있고, 그때 누가 가져가면 그냥 이제 포기하자. 이제 끝난 건데 뭐 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차에서 누가 땄어.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이 또 시작돼. 이 전쟁은 끝나질 않아. 이게 죽음을 끝나질 않아.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잔금을 치르는데 또 한 달 걸리죠? 그죠? 잔금 치르는데 한 달 걸려요. 그죠? 그냥 한 달이 아니구나. 보통 낙찰되고 14일 동안에
기간이 흐르죠. 매각 허브 7일, 허브 결정 확정 7일, 14일이 지난 연후에 잔금 내라고 통지하고 그 뒤로 한 30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보름 정도로 대략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달이라고 보시고 계산상. 그러면 잔금을 치르면 통상 이때로부터 한 달 동안에 있을 때 배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쯤에 주로 나가는 문제가 구체화됩니다. 물론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명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낙찰하자마자 명도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명도 기법으로는 어중간해서는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죠? 거의 안 통해요. 근데 이제 통하게끔 하는 거를 명도 실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통상은 잔금을 치른 연후에서야 여러분들의 말빨이 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 경매를 어렸을 때죠. 이제 28에 했으니까. 그때도 보면은, 잔금을 치르고 갔음에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등기를 떼보면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무슨 권리로 와서 나가란 말아 하느냐. 요렇게 물어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예. 잔금을 치르면은 소유권이 그 즉시 이전됩니다, 경매는. 그러나 등기가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오늘 잔금 치르면 오늘 정리를 해서 1순위로 은행을 넣었습니다. 은행은 돈을 뜯기지 않아야 되니까 급행료를 쓰죠. 바로 한다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등기 이전 신청서를 넣으면 법원에서 그걸 못 하다가 등기소로 보내요. 우편으로. 그럼 등기소에서 정리하는데 보통 한 달 걸려요. 그러나 법무사를 쓰고 은행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대출을 쓰면 오늘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도 법무사가 해. 그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소로 보내는 이 행위를 그냥 빨리 주라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 그냥 등기소로. 그날. 그래서 그날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다. 그래서 통상은 명도를 할 때 만약에 대출이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등기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명도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어찌됐든 이 배당을 받은 기점으로 통상 구체화됩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인도명령을 내죠. 잔금을 치른 날에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은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 나왔어요. 소유자니까 금방 내줬죠. 그러나 요즘에는 판사 마음이야. 기분 좋거나 10일 이후에 해외 골프를 치면 9일째 내주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기일이 오면 골프 갔다 와서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 20일에서 이짝저짝에서 이제 나온다고 보면 인도명령이 한 이 정도에 나오죠. 한 배당을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 나오면 여기서 또 강제 집행 신청을 바로 들어가도 한 달에서 두 달 봅니다.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나서 배당 지나서 한 달에서 맥스 한 달 보름까지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 두 달 걸린다고 보면 돼. 잔금 치르고 한 두 달. 잔금 치르고 두 달 정도 돼야 강제 집행까지 한단 말이에요, 거의. 물론 기간을 땡기려면 뭘 써야 될까요? 돈을 좀 써야 됩니다. 항상 차가 떨어지면은 차가 안 움직일 때 뭘 쓰죠?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사람 사이도 일을 촉진하려면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돈을 쓴다는 얘기를 또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 약간 반은 오해하셔도 되고, 반은 오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의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 명도 대상자를 만나는 시점은 잔금을 치른 연후에 통상 만납니다. 통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세요.
요게 6개월, 9개월이죠? 그냥 9개월로 보실까요? 9개월, 10개월, 11개월, 그죠? 그 다음 낙찰됐고 잔금까지 12개월,